창원지로 갑자기 갈 수가 없는데 정말 막막한데 딱 이제 서비스 이용해서 바로 좀 구할 수 있었어요.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지방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리거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호사 회원 복지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팀장 신동호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의 정보통신팀장 신동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황성호 이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의 황성호 재무이사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종합 업무 서비스입니다. 팀장님, 그 서비스의 주요 내용 그리고 개발 배경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는 기존의 그 서울지방변호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관리 서비스의 기능을 확장 추가해서 변호사님들의 수임사건 관리 및 기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해당 기능으로는 AI 통합 검색, 사건 관리, 소송 복대리, 자료실, 법조인명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씩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AI 통합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챗GPT 프로4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버전은 정확성, 확장성, 유연성을 가지고 그 속도 및 문장 해석 능력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 지원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찾거나 판례를 검색하거나 법률 정보를 찾으실 때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건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해 놓았으며 사건 관리 메인 화면을 들어가면 기일 달력이 맨 처음에 표시가 됩니다. 해당 기일 달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불러와 저희 쪽 기일 달력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네, 맞습니다. 연동이 돼서 쌓이는데요. 그 해당하는 일자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 사건에 대한 목록이 보이고 목록을 클릭하시면 상세 보기로 넘어가는 등 변호사님들께서 보기 편한 UI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소송 복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복대리는 복대리 의뢰, 복대리 지원, 내 복대리 3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대리 의뢰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원하시는 분들이 글을 올려서 지원자를 구하는 글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복대리 의뢰자의 글을 올리면 복대리 지원자가 지원 시 복대리 의뢰자한테 알림톡이 발송돼서 복대리 의뢰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 후에 본인 글에 들어와서 그 복대리 지원자의 승인을 하면 1대1 매칭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매칭 전까지는 사건 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칭된 후에 양쪽에다 정보가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말씀 들어보니 정말 업무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복대리 같은 경우도 사실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떤 플랫폼이 없으면 근데 그걸 서울변호사에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셨다니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황성호 이사님은 지금 그 서비스를 사용 중이신 거죠? 네. 정말 많이 사용하고 정말 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창원지법에 이제 소송이 있는데 네. 이제 창원지로 갑자기 갈 수가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해야 되는데 네. 정말 막막한데 딱 이제 복대리 서비스 이용해서 바로 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께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또 느꼈던 소감이나 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가지 정도 저는 사건 관리와 챗GPT가 좀 제일 2가지가 좀 네. 제일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사건 관리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뭐 수기로 직접 다 반영하고 기록도 관리하고 네.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바로 법원이랑 사이트랑 연계되어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기록 관리도 할 수 있고 네. 기일 관리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뭐니 해도 챗GPT 네.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네. 예전과 같이 단순히 네이버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이 아니라 네. 이제 챗GPT가 직접 관련된 서적도 검색해주고 판례도 검색해주고 네. 또 어느 정도의 목차도 잡아주고 네. 결론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다 완벽하지 않고 네. 당연히 다시 한번 좀 네. 확인도 해봐야 되지만 네. 그래도 최초로 처음에 그 사건을 시작할 때 개요도 잡아주고 어떠한 법령이 있는지도 좀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정말 편리합니다. 좀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한번 사용하시면 네.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기획관리 같은 경우는 수기로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너무 그게 제일 변호사로서 무섭잖아요. 예,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로앤비 판례 검색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 팀장님, 그 도입 배경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판례 검색 서비스는 변호사 업무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설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회원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에 우리 회에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로앤비를 판례 정보 제공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회원들은 이제 로앤비를 통해 판례 검색뿐만 아니라 한국사법행정학회의 기본법 주석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 주석서 온주를 비롯한 추가적인 서비스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판례, 선례를 찾는 건 정말 변호사 업무의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판사 시절에는 이제 판례가 모두 이제 오픈돼, 판결문이 모두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업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제 검색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사설 그 판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서울지방변호사에서 무상으로 회원님들 업무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 이사님은 로앤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예, 물론입니다. 로앤비는 2000년도부터 시작된 법률 종합 포털 서비스고 제가 로스쿨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접속했던 사이트도 로앤비 사이트. 네. 특히 이제 온주가 좀 빨리 됐으면 논의가 좀 빨리 됐으면 합니다. 기본법 주석서는 온라인 주석서 말씀하시는 온라인, 거죠? 네. 이제 뭐 독점규제법이라든지 뭐 엄청 많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다양한 법률들, 엄청 많은 법률들이 온라인 주석서 지금 로앤비에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빨리 되면 좀 더 많은 회원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 이론 그리고 실무. 예, 그 두 가지일 텐데요. 결국 이 법 이론은 온라인 주석서가 확대되고 오픈되는 거, 그리고 실무는 로앤비에서 판례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거. 그걸로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 정말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예, 다음으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황 이사님,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그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이 원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도 시행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개인이 가입하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 났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 단체로 이렇게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 자비로 가입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아서 청년 변호사님들은 특히나 이제 비용이 부담돼서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단체 보험의 형식으로 비용을 낮춰서 가입하게 된 것인가요? 그 비용도 전액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원 변호사님들은 만약에 추가로 뭐 담보를 늘리고 싶으시다거나 자부담을 좀 줄이고 싶거나 하시다면 추가 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해서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혜택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게 원래 맨 처음에 개업했을 때가 또 좀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 기간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놓친다거나 좀 얼마든지 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걸 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 금액은 그게 또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는 이런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는 거는 좀 변호사님들에게 좀 안정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실력과 열정은 모두 다 정말 충분하실 텐데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업무고 경력이 또 짧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이었죠? 저도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는데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마 제 기억으로 상대방 의뢰인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불을 질러서 변호사와 직원분들이 사망
사망했던 사건, 법조계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변호사 대상으로 한 범죄 가중처벌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서울지방변호사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사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네. 2022년도 대구법률사무소 참사는 정말 법조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변호사가 얼마나 원한성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네.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 그 사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의뢰인이라든지 또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수행해서 상대방을 좀 본의 아니게 공격하는 네. 좀 멘트나 지적하는 멘트들이 있으면 네. 그런 거에 원한을 품게 되는 상대방 측도 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변호사 업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은 이제 변호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폭행, 협박, 위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발의되어 있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에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도 비슷한 운전자가 좀 범죄에 많이 다른 사람보다 노출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배경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사님 이런 입법 활동이 이제 회원님들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단순히 처벌의 문제를 넘어서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히나 사무실 경력이 짧은 초임 네.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소규모 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적 보호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입법 활동은 단순히 제도적 보호를 넘어서 변호사회가 회원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또 업무 수행을 하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변호사 회원 복지를 주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 업무 시스템, 그리고 판례 검색 시스템 로앤비, 또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가중처벌 입법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회원 복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호 팀장님,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제 변호사님께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황성호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끝으로 리거 인사이드 시즌2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